대구에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이럴 때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게 주의가 필요합니다. 4일 오전 대구에서 중학생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학생은 학교에 나가지 않았지만 학원은 등원한 것으로 파악돼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경주시 황리단길 인근 도로를 일방 통행로로 변경한 뒤 운전자들의 혼선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산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 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화장품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에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데요. 이럴 땐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게 신경 써야 합니다. 올해는 5월 20일부터 6월 3일까지 전국적으로 13명이 온열 질환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보건당국은 폭염특보가 내려졌을 땐 가능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을 할 때는 챙이 넓은 모자와 밝고 헐렁한 옷을 입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르신과 아이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한 만큼 더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일 오전 대구에서 중학생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달서구 상원중학교에 다니는 2학년 학생으로 등교 전날인 2일 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은 결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학교에 나가지 않아 해당 학교도 정상 수업 중입니다. 하지만 학원은 간 것으로 파악돼 역학조사관이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백화점에서 투신을 시도한 남성이 끝내 숨졌습니다. 4일 오전 11시 20분쯤 대구 신세계백화점 9층 에스컬레이터 끝지점에서 5층으로 30대 남성 A씨가 추락했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까지만 해도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던 상습 정체를 빚었던 곳이죠. 경주 황리단길이 이번 달부터 일방 통행으로 바뀌었는데요. 역주행과 불법 주정차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은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멈춰섭니다. 뒤늦게 일방 통행 구역인 걸 알아챈 겁니다. 마주오던 차량은 연신 경적을 울려댑니다. 연이어 또 다른 승용차도 역주행을 하다 불법 유턴을 시도합니다. 경주시는 지난 1일부터 황리단길 내남 사거리에서 황남초등학교 사거리 방향 700m 구간을 왕복 2차로에서 일방 통행으로 바꿨습니다. 이색적인 한옥과 맛집 등으로 인기를 끌면서 차량과 관광객이 뒤엉키는 등 위험하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시행 초기인 걸 감안하더라도 일방 통행을 인지할 수 있는 표지판 등이 부족해 역주행이 잦은 데다 불법 주정차도 더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일방 통행으로 도로 양쪽 보행로가 더 넓어지면서 오히려 불법 주정차 차량도 더 늘었습니다. 도로와 인도를 구분짓는 경계는 황색 선이 전부. 차량 진입을 막는 턱이나 단속 카메라도 없다 보니 보행로 곳곳을 떡하니 차량이 차지했습니다. 관광객들은 이를 비켜가느라 차도를 넘나듭니다. 7, 8월경에 본격적으로 도로를 이제 포장을 하고 거기에서 또 이제 여기 남아 있는 이제 보행자 도로는 또 바닥에 안내선까지 유도를 하고 평상시에는 늘 주정차 위반, 행정 지도와 단속을 황리단길을 걷기 좋은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경주시. 좀 더 세심한 행정은 물론 운전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도 아쉽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경산의 화장품 연구개발 지원 시설인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 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화장품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화장품 연구와 생산, 비즈니스가 한 곳에서 이루어질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 센터입니다.
지난 2014년 보건복지부 국가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100억 원 등 총 사업비 228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연면적 4천여 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최신 사양으로 구성된 200여 종의 연구 장비와 cGMP 생산시설을 갖췄습니다. cGMP는 화장품법에 따라 품질이 보장된 국제 수준의 우수 화장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으로 화장품 신개발은 물론 성분 분석, 효능, 안전성 검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센터 운영은 대구 한의대학교와 한국화장품 중소기업 수출협회, 경북 IT-융합산업기술원 등 3개 기관이 참여한 경북화장품산업진흥원 컨소시엄이 담당합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은 경상북도와 경산시의 K-뷰티 산업 발전을 위한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대학이 가진 국내 최고의 기술을 활용한 화장품의 개발과 cGMP 생산시설 운영을 통한 기업 지원, 그리고 해외 마케팅 지원 등 그동안 지역에 공동 cGMP 시설이 없어 경기도와 충북 등에서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화장품을 만들어왔던 지역 업체들은 센터를 통해 직접 생산 판매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특히 바이오 소재의 기능성 화장품 연구 개발과 화장품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뷰티도 엄청 가격이 비싸질 걸로 생각하고 우리 이 자리에서 연구도 하고 또 생산을 인근에서 만들면 글로벌 판매까지 해주는 그야말로 누구나 여기 오면 성공할 수 있다. 특히 화장품은 대박 나도록 해주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준 코스메틱 센터를 중심으로 인근에 화장품 특화 단지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기업을 우리 경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이 인근에 15만 평방미터의 화장품 전용 산업단지를 올 3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분양을 하게 됩니다. 분양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50여 개의 화장품 기업이 입주하게 될 것이고 경상북도와 경산시는 센터를 거점으로 50개 기업을 유치해 2025년까지 생산액 5조 원, 일자리 3,500개, 수출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지역 화장품 산업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수개월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지난 1월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 투표까지 거쳤는데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서홍명 위원장 통해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종 단계에 와 있습니다. 2016년 7월에 그 대구공항 통합 이전 발표가 있은 후에 2017년 2월에 예비후보지 2곳이 선정돼서 오늘을 이루고 있고 이제 마지막 절차인 최종 이전 부지 확정만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그 지난 1월 21일 날 그 주민 투표를 양 지역에서 나누어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 특별법상을 들여다보면은 충분히 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코자 하고 수렴해서 유치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이전 부지를 선정위원회가 열려서 그렇게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주민투표의 우세와 찬성 이 자체가 특별법상에는 결정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의성비양 군위 서보의 공동후보가 선정됐다는 것은 의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군위가 단독 후보지로 유일하게 적법성을 갖다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공동 후보지에 대한 군위 서보 의성 비안에 대한 또 군위 군수의 유치 신청이 그게 누락이 돼 있고 군위 후보만 유치 신청을 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거는 적법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최종적으로 최종 이전 부지 확정을 아마 심의 그 결과 발표를 할 그런 게 제일 우선 되고요. 또 이게 이제 양 지역의 어떤 첨예한 뭐 대립이나 화합 내지는 그 합치가 안 되면은 국방부가 지금 요구하고 있기로는 양 지역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어서 만약 이게 기각의 어떤 그런 문제도 선정위원회에서가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때까지 그 대구인 경우나 뭐 이 공항이 제대로 도심지에서 빠져나가서 그동안에 뭐 피해 지역의 어떤 고통은 차치하더라도 대구 경북의 상생 발전과 또 후시에 남는 그런 어떤 뭐 역사라고 이렇게 판단되어지면은 어쨌든 이게 하루속히 빨리 결정돼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국방부가 요청하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가능성이 적은 양지역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며칠 내로 국방부에서 4개 지자체장들 다 방문 아마 토론하고 협의할 그런 아마 방문이 있을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통합신공항의 조속한 입지 선정과 이전을 위해 통합신공항 추진 지원반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원반은 입지 선정과 공항 이전 건설, 배후 도시 건설, 도로, 철도, 연계 교통망 구축 등 공항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해 총괄 지원합니다. 또 국방부 등 중앙부처와 대구시, 의성, 군의군 등 관련 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의 등을 담당합니다. 경북교육청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미리 납부한 학비를 반환했습니다. 교육청은 기존의 1분기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를 납부한 고등학교 1학년 17,000여 명의 학부모에게 42억 원을 반환했습니다. 또 감염병 피해 가구 학비 지원 사업으로 고등학교 1학년의 2분기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도 면제할 예정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올해는 고등학교 2, 3학년에 대해 무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 지역 어린이집이 다시 정상 운영에 들어갑니다. 안동시는 오는 8일부터 어린이집 94곳, 3,100여 명의 어린이가 정상 등원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원을 실시한 지 105일 만으로 지난 4월 이후 안동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는 상황을 고려해 결정했습니다. 안동시는 재개원에 대비해 코로나19 유행 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을 어린이집에 전달하고 감염병 예방 점검 사항 재확인, 등원 예정 아동의 건강 상태 확인, 시설 내 청결 관리 등 사전 준비를 이번 주 내로 모두 마칠 예정입니다. 현충일을 앞두고 국립영천호국원에 참배객이 늘고 있습니다. 영천시와 대구은행 직원 등 70여 명이 호국원을 방문하고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태극기 꽂기와 비석 닦기 등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영천시 제향군인회와 향군 여성회원 등 40여 명도 묘역 정비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또 농립축산검역본부와 대구 경북지방병무청, 영천교육지원청 등에서도 현충탑을 참배하고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습니다.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이 제65회 현충일을 맞아 전시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합니다. 기념관은 오는 6일부터 이틀간 모든 관람객에게 나라사랑 큰나무 배지를 배부하고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는 200명 한정으로 한글사랑 저금통 만들기 키트를 제공합니다. 한편 기념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아체험 공간과 영상실은 운영하지 않고 독립관과 의열관, 기획전시실만 개방합니다. 하회마을에서만 하던 하회 별신굿 탈놀이를 안동 도심에서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안동시와 하회 별신굿 탈놀이 보존회는 탈놀이 야간 상설 공연을 6월 5일부터 오는 9월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안동 중앙문화의 거리에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주춤한 관광산업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공연은
하회마을에서 실시하는 60분 상설 공연을 간단한 단막극 형태로 선보입니다. 안동시는 도심지를 찾는 국내외 체류 관광객들에게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고 전체 공연을 보기 위해 하회마을로 관광객을 유도하는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48회 신라문화제가 오는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경주 황성공원과 시가지 일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4일 신라문화제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갖고 축제 일정과 주제, 슬로건 등을 확정했습니다. 올해 축제는 신라 건국 신화를 배경으로 박혁거세 즉위식 등 11개 분야 42개 행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세계 민속음악 페스티벌과 아시아송 페스티벌, K-팝 커버댄스 경연대회 등도 마련됩니다.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영천시 종합스포츠센터가 8일부터 다시 운영에 들어갑니다. 영천시 체육시설사업소는 방역 지침이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지난달 13일부터 산하시설물을 개방했고 종합스포츠센터는 8일부터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원 관리를 위해 2부제를 실시하며 수영 강습과 에어로빅 수업 등 강습반은 당분간 운영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는 시설물 개방에 앞서 열화상 카메라와 전신 소독기를 설치했습니다. 오는 21일 태양이 달에 의해 50% 이상 가려지는 부분 일식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영천시가 부분 일식을 관측할 수 있는 태양 안경을 배포합니다. 영천시는 5일부터 21일까지 보현산 천문과학관과 별빛 테마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태양 안경과 부분 일식 관측 설명서를 배포합니다. 부분 일식 관측은 천체 망원경 등의 특별한 관측 장비가 없어도 날씨가 맑으면 대도시에서도 누구나 쉽게 관측할 수 있습니다. 맨눈이나 옅은 필터, 선글라스로 태양을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영주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신청 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경유 통학 차량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필증에 주소지와 사용 본거지 혹은 자동차 등록증상 주소지가 영주시로 돼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 선정 우선순위는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취득한 차량과 생산 연도가 오래된 차량 순이며 생산 연도가 같을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 차량 순으로 선정합니다. 기간은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며 영주시청 환경보호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구 올해의 책 선정을 위한 온라인 투표가 오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대구시청 홈페이지에서 이달 3일부터 열흘간 온라인 투표로만 실시합니다. 올해의 책은 도서선정위원회를 거쳐 어린이 도서 3권, 청소년 도서 3권, 성인 도서 4권 등 총 10권을 선정합니다. 금요일 경북 일부 지역에 한낮 기온이 최고 35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장시간 햇볕을 쬐지 않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5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계속적으로 경북 대부분 지역이 30도 이상 올라 덥겠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18도, 한낮 최고 기온은 31도가 예상되는데요. 이 밖에 대구는 35도, 의성과 영천은 33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대구와 경주, 의성 등 경북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6일부터는 동해상의 고기압의 영향으로 서늘한 동풍이 유입되면서 낮 기온이 더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폭염특보는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외출을 자제하는 등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